올해 3월 멕시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의 유적지를 찾은 남성 다비드. 와, 여기 정말 멋진데?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을 언제 다 둘러보나?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약 30m 상공에서 유적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다비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있어요? 매달렸어? 오이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면서 잘못됐나 보다. 갑자기 열기구 바구니 반쪽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미끄러진 다비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열기구 가장자리를 붙잡았고요. 다비드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열기구를 타봤는데 열기구가 되게 조심조심 날아가긴 하는데 그냥 바구니 안에 있어야 돼. 안전장치가 딱히 있질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문이 덜컥 열려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아니 있는 거죠. 저거 팔 힘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열기구 추락해 16명 사망. 2013년 이집트 열기구 추락해 19명 사망. 2012년 뉴질랜드 열기구 추락해 11명 전원 사망. 아유, 열기구 추락 사고는 곧 탑승객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를 붙잡아 열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다비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안전 시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건물 아래도 아니고 열기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깔려 있다고 해도 어디로 날아갈 줄 알고 그냥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바람 타서 옆으로 쓱 흘러가잖아.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다비드가 열기구에 매달린 지 2분가량 지났을 무렵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냐? 지금 놓친 거지? 놓친 거 팔에 힘 빠진 거야. 저렇게 오래 못 있어. 아,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 주제가 구살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오늘 주제 죽음 아니죠? 자, 죽음 19 아니죠, 오늘? 그 직후 영상도 보시죠. 뭐야? 야, 이거 영화라고 해도 개연성 없겠다, 이거. 저 공중 뭐 고개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와. 액션 배우 아니고요.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었잖아. 네. 근데 눈앞에 줄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쇼 아니냐고. 그걸 잡은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야? 로또보다 없지,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은 빈 디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빈디젤도 얼마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열기구에서 추락해 공중에서 부른 다비드는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열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았고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위가 아니냐? 난 그래서 2위 생각했다니까. 정말로 이거는. 빰빰빰빰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지금? 빠라밤. 아유 빠라밤도 빠라밤. 시나리오 이렇게 써오면은 그래. 백이야. 저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눈앞에 그 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치? 생각했어.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폭풍 질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하지만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며 때론 끔찍한 사고가 발생.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쥘 비앙키를 비롯해 수십 명의 선수가 대회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 너무 아찔해요 저 영상 보면. 아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알톤 세나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예 스피드를 겨루는 대회다 보니까 뭐 에어백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에어백이 장착되면 머신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최대로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 그랑프리 도중 F1 사상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대회를 지켜보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은 대회 참가자인 로맹 그로장. 그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220km로 폭풍 질주하던 그때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서킷 방호벽으로 돌진.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발했네. 어유 완전 부딪혔구나. 드라이버가 살아있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차가 잘릴 정도면 오.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사고 직후 경기는 즉시 중단.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그로장을 구출하길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발생 28초 만에
선수들과 관객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 뭐야? 터미네이터야? 진짜 아이들백이다 진짜. 우와. 사고 직후 그로장은 잠시 기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 하지만 그의 왼발이 페달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머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최대한 눕혀 자세를 바꿨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그렇게 사고 발생 28초 만에 그로장은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28초 만에. 28초 만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거나 자세를 바꿔도 나올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진짜. 역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고 속에서 생존한 그로장은요. I wasn't for the Halo some years ago, but I think it's the greatest thing that we've brought to Formula One, and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2018년 대회 측에서 사고 발생 시 선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장착하도록 한 헤일로 머리 보호 장치. 이 장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사일생한 그로장은 화상 치료를 받고 사고 7개월 만에 서킷으로 복귀. 그리고 2020년엔 업계 유명 팀과 신규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헤일로 장치가 되게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네, 진짜. 근데 저게 되게 강도가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네.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 97명 전원 사망. 2019년 이 항공사 비행기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낫다 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터키에서도 168명을 태우고 앙카라에서 출발해 트라브존에 착륙하던 P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저는 아비규환이지. 어쩔 수 없지. 저 정도면 정말 기도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8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사고 당일 약간의 비가 내려 트라브존 공항 활주로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래? 평소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젖은 지면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기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비행기가 급회전하면서 중심을 잃고 공항 옆에 바다를 향해 돌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절벽의 진흙 속에 비행기 바퀴가 걸리면서 침몰 위기 직전 비행기가 기적처럼 멈췄던 겁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진흙이 된 게. 그렇죠. 이게 천만 다행이네. 마른 흙이었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근데 저거는 승무원들 공도 있는 거예요. 안에서 승객들에게 어쨌거나 침착하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그냥 뭐 승객들이 이미 패닉이었으면은 저 비행기는 멀쩡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막 여러 명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고요. 엔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리며 신속히 승객들을 구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사실 거의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저는 생존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7살 소년 엘리아스는 할머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할머니가 절대 못 찾겠지? 고민하던 엘리아스가 야심차게 숨은 곳은 바로 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아니었습니다. 아, 불안하다. 쓰레기차가 오나 설마? 쓰레기통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엘리아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아스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밖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 미국에 그거 아니야? 쓰레기통 수거차가 와서 걸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터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 엘리아스가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그때가 하필이면 쓰레기 수거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엘리아스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탈탈 털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아, 해필 또 그때 또 수고 시간이냐. 아유. 하고 저게 차 안에서 저게 무슨 기계가 돌아가나 아무튼 시끄러울걸요. 엄청 시끄럽죠. 저 운전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쓰레기차에 설치된 분쇄 압축기. 아이고. 그 분쇄 압축기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의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와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아니야?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눈앞에는 칼날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파쇄기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공포에 질린 엘리아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묻혔고요.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엘리아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 기계가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엘리아스의 생명을 구한 이는 당시 쓰레기차를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피델이었는데 그가 정말 극적으로 엘리아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분쇄 시 감시 카메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우, 저기 안전장치 있었네. 평소 업무 지침을 성실히 지켰던 피델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 엘리아스를 발견. 그 즉시 분쇄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우와 잘했네. 근데 저게 FM대로 하지 않고 늘 분쇄하는 쓰레기 때문에 안 봤다면 그냥 사실 안 볼 가능성이 높은 왜냐면 거죠. 매일 하는 일이니까 네. 저걸 매번 어떻게 쓰레기를 보고 있겠어요. 저거 몇 시간 돌면서 쓰레기통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지켜본다는 거 사실 고마운 않죠. 일이죠. 진짜. 사건 이후에 엘리아스와 환경미화원 피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리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한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 피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인명구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려야죠. 훈장도 드리고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러시아 연방 다케스탄 공화국. 이곳에는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약 1920m 아찔한 깊이의 술락곡이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엄청 좋다. 정말 천혜의 자연이네. 와,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술락 협곡의 광활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절벽 꼭대기에 설치된 그네입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 그네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네를 산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심리가 또 저런 데면 또 찾아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찾아는 가도 저걸 어떻게 타? 정말 다들 나는 강심장이야. 인기 만점인 술락협곡의 그네, 올해 6월 안나와 알리나도 이 그네를 타며 신나게 스릴을 즐겼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신나게 해주겠어. 내 스윙 실력을 보라고. 더 세게 밀어줘. 아, 너무 신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가 6번쯤 왕복했을 무렵. 자, 신나하고 있죠? 또 밀어줍니다. 쭉! 에이, 너무 민다. 그래야 또 그냥 좋아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아, 끌었어. 와 이거 어떻게? 보시다시피 끔찍하다. 그네는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던 상황. 그런데 안나와 알리나가 타고 있던 그네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추락. 아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던 그때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추락한 두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 아래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이 아찔한 광경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이 떨어지면서 약간 또 휘청한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목숨을 구했네. 천운이죠. 아이고 진짜. 야, 근데 저거라도 해놨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러시아 다케스탄 관광부는요. 그네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사고가 발생한 그네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안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부사일생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판 삼풍백화점,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폭격당한 듯 무너져내린 플로리다의 비극.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짜리 아파트의 일부가 건물 노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98명이 사망했는데요. 아, 저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게다가 새벽 2시면 다 사람들이 귀가해서 집에 있을 시각이죠. 진짜 다 자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층 건물이 층층이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된 데다가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몇몇 유족들은 희생자의 주검을 일부만 겨우 수습했을 정도로 참혹했던 사고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6세 데븐 곤잘레스. 아유, 세상에.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죠? 그러게 그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 뭐 피할 데도 없는데 사실. 네, 사고 당일 해당 아파트 9층 침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데븐의 엄마 안젤라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감지. 뭐지? 지진인가? 데븐, 어서 일어나. 일어나서 대피해. 잠이 든 딸 데븐을 급하게 깨웠지만 그녀가 잠에서 깬 순간 갑자기 바닥이 움푹 파이면서 데븐은 그대로 콘크리트 잔해들과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인지를 하자마자 자다 깼는데 땅이 꺼지고 있더니 어머 얼마나 무서웠을까. 꿈인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이야 생시야 했겠다 진짜. 근데 9층에서 떨어졌으면요. 살았다 해도 부상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데븐은 건물 5층에 떨어졌고요.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뒤 엄마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요. 잔해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누구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대원이 데븐을 발견, 파편을 뚫고 가까스로 구조를 하는데 성공했던 건데요. 아니, 이게 4개 층이 추락이 된 거잖아요. 9층에서 5층까지 떨어졌어도.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살았네, 그래도. 근데 그리고 잔해 속에 있었으면 또 구조대원이 못 봤으면 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활약하던 데븐은 구조 당시 얼마 뒤 있을 배구 경기를 걱정하는 등 삶의 열의를 보여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대퇴골 골절로 좋아하던 배구까지 중단하게 돼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배구를 좋아하는데 완쾌돼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배구를 다시 잘해가지고. 예.